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산자부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과 다량의 공문서 파기, 법무부의 조직적인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방역을 핑계로 한 자유와 권리 침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를 말하는 것인데요. 법이 통치자를 지배하지 못하면 법에 의한 지배가 되는 것이고, 법이 통치자까지 지배하게 되면 법의 지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지배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했는데요. 법의 지배의 핵심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대북 전단금지법, 5.18 왜곡처벌법 같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을 양산하고 있고, 부동산 관련법 같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법률을 만들었는데요.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라고 해서 모두 법의 지배가 말하는 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의 지배에서 말하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이라는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입헌주의라고 합니다. 입헌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통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통치자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치자까지 지배할 수 있는 법의 지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법치주의와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특히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입헌주의는 자유주의의 기반을 강화시켜 주었는데요. 인류 보편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규정되었고, 이를 위반하는 법률이나 행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 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단순 다수로는 개정할 수 없도록 했죠. 이렇게 해서 법치주의, 특히 입헌주의는 자유주의를 받쳐주는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자들은 다수가 원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수가 소수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을 다수의 횡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세기 내내 자유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이 대립했었는데요. 자유주의자들은 법치주의를 통해서 다수의 횡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비로소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다수의 대중에게 선거권을 주는 보통선거가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자유민주주의의 탄생 히스토리이고, 법치주의가 둘을 결합시키는 접착제였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입헌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 다수의 의사가 집약되어 있고, 인류 보편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은 국가 권력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헌법은 국가 권력을 나누어서 각각의 권력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서로 견제하게 했는데요. 법치주의를 지키는 임무를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부에 맡긴 것이죠. 급진적인 민주주의자들은 국민 다수의 의사가 헌법에 의해 제한당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요. 헌법이든 법률이든 국민 다수의 의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민주주의도 법치주의 없이는 제대로 작동될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자유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민주주의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헝가리와 폴란드의 사례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현실적으로 법치주의를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부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한 것이죠. 장기 집권과 독재를 꿈꾸는 정치 세력이 가장 먼저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언론과 함께 사법부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2010년에 헝가리의 청년민주동맹이 그랬고 2015년 폴란드의 법과정의당이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진영 인사들로 채웠죠. 그래도 불안한지 공수처를 만들어서 판사와 검사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이유는 장기 집권과 독재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사법부의 독립은 제도적 측면 못지않게 인적 측면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법관이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특정한 이념이나 가치에 경도되거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부패하거나 외부 세력에 의해 위협받는 경우에도 법치주의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들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이념적인 집단을 만들어서 집단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법관의 판결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법관이 행정부와 입법부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사법부의 독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법관들이 인사권을 가진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들이 법을 위반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국민이 참고 수용하게 되면 통치자들은 법을 준수하지 않겠죠. 반면에 통치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대처하면 통치자들은 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민의 생각과 행동을 통일시켜주는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수호하게 했다는 국민의 의지와 능력 그리고 헌법이 법치주의를 지켜주는 것이죠.